예, 갈 길이 조금 바쁜 관계로 조금 이래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전의 기조 과정에서는 58쪽, 그지? 58쪽, 58쪽에는 내용이 이거 지지충입니다. 충. 지지의 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까지 해갖고 다 했죠. 방위합하고, 그 다음에 삼합하고, 그 다음에 그 육합해서 이제 세 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합이 이제 어떻게 적용된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근데 이런 이제 이 지지의 것들의 뭐 합의나 지금 오늘 해야 되는 총형, 파해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의 사건, 사고들입니다. 현실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천간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신적인 문제 있잖아요. 정신적인 문제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글자들이 오므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다시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그 운기가 어떤 기운이 오므로 인해서 내 삶에 이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그런데 그 기운을 잃는 것은 우리는 이제 이 기호, 글자로서 하자. 지지에는 12개 글자. 그죠? 그 12개 글자들끼리 이제 이 사건,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하는 건지, 그것들에 이제 대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충이죠. 대표적인 게 충. 그 다음에 또 저희 형. 충과 형의 관계는 가장 큽니다. 충과 형의 관계는 어떤 글자들끼리 만나면 충이 되고 형이 된다는 건데, 이제 어떤 그런 관계들. 그 다음에, 뭐, 파해. 그 다음에 뭐, 신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뭐, 12신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학문적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이 잡다한 실사들이 또 많아요. 이제 이제 궁극적으로 그런 뭐 직업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직업적으로 이제 이 수익이 발생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에 또 사용되기도 해서 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떠한 것들만 주로 이제 뭐 명략적 가치가 있는 것만 조금 이제 대표적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책에 있는 책이나 여하튼 그 58쪽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충이다. 충. 그죠? 충. 충이라 하면 상충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서로 부딪힌다라는 거죠. 상충한다는 거죠. 원래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이 두 개 이래 쓰기도 합니다. 이 충한다는 거예요. 충.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뭐 이래 쓰는 사람도 있고 이래 쓰기도 합니다. 저는 쓰는데 충은 서로 우리 충이라 하면 이 충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벌써 그렇잖아요. 좀 탁 부딪힌다 이런 개념일 거 아닙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냥 받아들여버리면 충의 관계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완충하잖아요. 그죠? 받아들이니까 완전한 충이 안 되는 거죠. 완충이란 충격을 완화시킨다는 거잖아. 그죠? 완전히 충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충이라는 말 그대로 딱 1대1로 딱 대립됐을 때 서로 타락 붙는 거 이런 거. 전기 스파크 튀듯이. 그죠? 이런적 개념이거든요. 그래, 우리 이제 이 명리학적으로 보면은 시간적 개념으로서 본다면은 저는 항상 네모의 그림을 그렸죠. 수가 가장 밑에 있었고 해자축으로. 그죠? 있었고 그런데 책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시간적 시계를 보면 이제 이 동그라미 속에서 그죠? 정오, 그 다음에 여기 이 가장 이제 이 정자시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것끼리 충한다라는 건데, 자, 그 충이라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충이 어떤 글자들끼리 충이라 한다는 것은 뭐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실 수 있는데, 충이라 하는 변화는 여러 가지예요. 또 원진도 있고 원진살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있는데 이 충이라는 만약에 사주 8글자 속에 지지는 그 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 지지 속에 충이 되는 글자들끼리 있을 수가 있어요. 또는 합이 되는 글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과 충의 이제 그 비교를 해보면 충을 가진 이 4글자 중에 충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합이 있는 사람의 성격은 다릅니다. 충은 어떨까요? 항상 전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항상 부딪힐 준비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 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늘 긴장된 상태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장단점은 거의 유리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거는 그 좋다 나쁘다라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충이란 게 그렇다. 만약에 합이란 게 있어. 대체적으로 합이 있다면은 그 사람 성격이 좋아요. 유하다니까. 이제 그렇게 달라진다. 그럼 오는 글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충이라 하면, 자, 성격적으로는 그렇다. 충돌. 그죠? 우리 지지 속에는 세 가지 글자들 유형이 세 가지가 있죠. 지지에는 운동성이 뭡니까? 삼합의 운동성이라, 운동성이. 그죠? 생왕고, 또 생왕묘. 그죠? 태어나서 왕했다가 이 묘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운동성인데. 그래서 생지들끼리의 충돌, 또 왕지들끼리의 충돌, 또 고지끼리의 충돌, 이게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는 저기 충하면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 충돌, 파괴, 그죠? 생지들끼리의, 생지는 뭔지 아시잖아요. 생지란 이미 뭐 공부를 했으니까 아시잖아. 여기는 그림은 제가 항상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는 보이지 않는 수의 어두운 수의 기운, 그죠? 아직 뭔가 형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해자축의 겨울의 구간이고, 그 여기서 이제 지지가 인묘진, 그죠? 이건 봄의 구간이죠. 봄은 목이라 하고 명리적으로. 여기 이제 사오미는 여름에 화잖아요. 여름 따뜻한 여름이고, 이거는 신유술 해서 이제 가을에 금을 뜻한다. 오행적으로, 그죠? 가을에 오행적으로는 금을 말하고 여기는 겨울을 뜻한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것끼리 충한다. 충의 글자는. 그런데 생지와, 그죠? 야들은 생지라 하잖아. 각 계절에 초입에 있는 글자들은 생지.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글자들은 왕지라 했고, 야들은, 그죠? 왕지라 했고, 각 계절 중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각 계절의 끝에 있는 글자들은 이 토에 해당되는 야들의 글자들은 창고, 그죠? 역할을 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들이 충하는 게 다르다는 거지. 나타나는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충의 역할이, 충은 같은 충이지만 다르게 나타난다는 현상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른 걸 말씀드리겠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데, 생지의 충은, 자, 정말 이게 목에 막 걸려. 생지의 충은, 자, 이 생지들은요, 그 결국은 생지는 인사신해를 말하는데 인과 반대편이니까, 그죠? 인은 반대편은 신이죠. 봄의 첫 글자, 가을의 첫 글자, 기가 완전 반대 거죠. 시간으로 봐도 반대 거예요. 좌오가 좌오가 기준에서 반대니까. 좌오가 원래 충의 기준점입니다. 충의 기준점이라. 그래서 한 시간씩 돌아가면서 반대편에 있는 글자가 충하는 관계입니다. 그 글자들을 만나면. 그런데 역마의 충은, 생지는 역마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능이. 생지의 특징이 역마입니다. 그래서 역마의 충은 어떤가요? 조금 이제 역마라 하는 거에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오면, 아, 역마의 충은 움직이겠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역마가 좀 무조건 충하면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충하면 이동하겠구나라는 거예요. 아, 그럼 올해는 이제 이 생지하고는 관계없죠. 작년에 생지하고 관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임인년, 올해는 계묘년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임인이었어요. 그래서 인이라는 글자가, 그래, 신이라는 글자와 충한다 했으니까, 그죠? 신이라는 글자가 내 명 속에 있었으면은
작년엔 인신이 충하는 거리였죠. 관계였죠. 그리고 그 역마의 길이 관계는 이 역마에 해당하는 야에 해당하는 글자들의 육신이 뭐냐에 따라서, 그죠? 육신이 뭐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그 육신이 이동하겠구나. 이동에 의해서 변화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 충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충돌하는 거고, 파괴하는 거고, 또 없어지는 거고, 이별하는 거고, 뭐 이동,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게 이제 전부 다 전체 자를 묶어서 이야기한 거고, 생지의 충은 대표적으로 이동한다, 이동해서 변한다. 그 해당 육신이, 그죠? 이동하고 이동해서 변화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렇다면은 또 이동하고 변화해서 재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다. 이렇게 연기해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이제 역마충이 아니라 이 생지는 기의 생지의 특징이 역마성이에요. 이 글자들이 인사신의 이 글자 원래의 역마는 뭐 이 삼합의 운동성에 의해서 첫 번째 글자와 그죠? 삼합의 인호술이 삼합이잖아, 그죠? 인호술이 삼합이잖아. 그러면 신자진이 인신의 충이잖아요. 인호술 삼합의 글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해, 그죠? 신이 오면은 이제 이 절대적 충이다. 이제 이런 관계예요. 요게 이제 역마라는 거죠. 근데 역마에 해당된다. 요거예요. 신은 야를 만나야 역마라 하는데, 역마는 야들 글자 자체가 역마입니다. 야들 글자 자체가 충이 되든 인사가 되든 이 뭐 신해가 되든 또 이 해인이 되든 간에 야들 글자 자체가 역마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저 한 두 글자만 내가 갖고 있으면은 그 내 자체에 벌써 역마성이 표시하는 인 두 개의 글자를 갖고 있어 보이소. 그런 사람 주변에 혹시 있다면은, 예, 일단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막 여행 어디 또 다니고 막 이러지. 성격 자체가 그래 된다니까요. 성품 자체가. 그래서 역마는 꼭 그 역마살이 끼니 이게 아니라도 이 글자 자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들끼리의 충은 부딪히면은 거의 반드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그 뭐 철학관에 가면 원래 뭐 이사운이 있는 없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꼭 이사라서가 아니라, 이사라는 개념은 오늘 후반전에는 가면 이제 궁성 이야기 하겠지만은 내 집이 충돌해야 이사를 하든지 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그런 관계지만은 그 뭐 무조건 이사하고 이제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그런 관계, 이 이런 관계에서 이제 그런 걸 읽어본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역마의 충은 이동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죠? 그 해당 육신에 이동할 확률이 가장 높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 되면은 본인 내 스스로가 뭔가를 움직이려고 자꾸 내가 용을 씁니다. 용 쓰게 된다니까. 그게 뭡니까? 글자끼리 박혀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내 환경의 기운이, 그런 기운이 내게 이제 작동한다는 거죠. 그런 이제 환경을 느낄 수 있다. 그 이제 충이라 하는 것에서는 역마의 충은 대표적이다. 선생님, 그럼 한 개 네. 있을 때랑 두 개 있을 때랑 차이가 다른가요? 다르죠. 한 개는 조금 움직이고 두 개 있으면 더 움직인다. 그게 아니고, 가지고 명예 갖고 있다라면은 내가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전기 사살 찌질로 한 12V 찌지는 거하고 한 50V 팍 찌지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 움직임이 째잘한 거 갖고, 배터리 요만한 거 갖고 고기 잡으면 고기가 뜨겠습니까? 안 뜨잖아. 그 이만한 거 갖다 놓으면 팍팍 뜬다고. 그 한 개와 두 개의 차이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명속에 있을 때. 그죠? 근데 명속에 만약에 두 개가 있는데, 명속에 두 개가 있는데, 운은 하나밖에 안 오잖아요. 두 개씩 오지는 않잖아. 한 해의 운은. 근데 그 한 개의 글자가 네 개, 두 개 있는 글자를 충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세 개 있는 것과도 세 개 있을 수도 있잖아. 네 개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그것과 충하면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 돼서 어떤가요? 어쨌든 운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한 치 앞도 못 보는데 우리가 운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네 개가 다가 전기한테 찌직인 것과 마찬가지다. 그 육신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네 개 다가 움직이려고 한다. 그러니 그 한 해는 만약에 그런 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한 해 되게 바쁘겠죠. 이것도 뭔가 새로 바꿔서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뭐 새로 바꿔 해야 될 것 같고, 집안에 가구도 막 옮겨놔야 되겠고, 이제 오만 이제 움직이고 이동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상이 많이 움직이게 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왕지. 왕지. 그 다음, 충이라 하는 거는 반대편에 있는 건데, 자, 왕지는 보겠습니다. 왕지의 충은 좌오가 충이고, 그죠? 자, 이 왕지자, 좌오 가운데 길이. 그 다음, 왕지 4개밖에 없으니까, 묘유가 충이다. 그죠? 묘유가 충이다. 야들끼리 충한다. 그럼 아까 보고 역마는 인과 신이 충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역마는 사해가 충이고, 사해가 충이다. 그죠? 그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했는 그 상극의 관계입니다. 상극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충한다. 그런데 충은 이제 여기 이제 역마 이제 다 같은 이제 역마충을 했고 다 같은 충이지만은 다르게 우리한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왕지들은 왕지의 특징은 뭡니까? 도화는 기운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도화의 충은 바로 절단난다. 절단, 이별. 뭐 이동이라 한다는 움직이고 이동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새롭게 나타나는 거잖아. 이동한다는 거. 옮겨서 새롭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 야들 도화의 글자는 이동은 중지하던 것을 그만한다. 중지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거죠. 재충전, 재가동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 끝내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의 충돌은 상당히 강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고 생지의 충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만약에 이게 만약에 관이나 재라면, 그죠? 관이나 재라면 육친적으로는 아내가 되고 또 이 남편이 되잖아요. 서로 그런 관계거든요. 그런 관계에 충하면은 이별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왕지의 충은 이제 강한 충이 또 알았어.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지가 좀 복잡합니다. 고는 이제 창고적 개념이라서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고는 지는 그러면 뭐와 충하겠습니까? 반대편에 있는 거 지는 이 진술충이라 술과 충하죠. 그다음에 이 미토는 이 축과 충하죠. 축. 그래 한여름의 미토와 한여름의 토, 그다음에 한겨울의 이 토, 충미, 그죠? 충미충. 그다음에 뭡니까? 진술충이었죠. 진술충이다. 그 고지들의 특징은 뭡니까? 창고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 바꾸어지는 거죠. 바꾸어지거나 새 것으로 이제 보석을 꺼낸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고의 이제 이 대표적인 여기가 이제 아직 우리가 지장간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야들이 지지의 글자들은 전부 다가 12개의 글자들이 땅에 해당되는 글자잖아요. 땅에 해당되는 땅이지만은 하늘의 기운을 머금고 있습니다. 우리 땅 속에 머금고 있단 말이에요. 기운이 머금고 있는데 이 창고의 개념이 야들보다는 이 창고는 왜 창고를 하나 하면 야들은 이미 봄에서 여름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죠? 각 계절을 넘겨주려고 하잖아요. 전부 다가. 넘겨주려고 하면 그 여름을 넘겨주기 위해서 여름이라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는
겨울에 어떤 환경을 다 내가 먹으면 말이야. 땅 속에 전부 다 모든 환경을 여기 집어 넣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갈무리 했는. 그래서 야들 속에는, 토지지의 속에는 많은 하늘의 기운들을 갖고 있다. 최소한 3개의 오행. 실제적으로는 우리 환경을 보면 4개의 오행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이제 지장간이라는데, 그 지장간 속에 그런 것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지의 충들은 진 속에 갖고 있는 거는 이 앞에 것들을 갖고 있거든요. 이 앞에 것들의 하늘의 계절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을과 개수와 을목과 개수와 이 지거 본질의 이 무토라는 이 3개의 진토 속에는 하늘의 기운을 을목과 개수와 무토라는 것을 감추어져 있습니다. 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토지만은 그 야들은 야를 만나면은 목이에요. 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토라 하지 말고 복잡하죠.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들은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야 속에서도 갖고 있는 게 또 있죠. 야 속에서도 갖고 있는 게 이 정화와, 그죠? 정화와 을목과 지는 음의 토니까 기토를 갖고 있다면 지장간 속에서. 이걸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장간 안에 안 했지만, 야는 또 뭘 갖고 있냐면은, 그럼 앞전에 그 신금과, 그죠? 앞계절에 더운 기운을 내가 갈무리 해야 겨울로 넘어가지. 정화와 지거, 무토를 갖고 있는 3개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최소한 3개의 오행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때 환경에 가면 춥거든. 실제 상황은 또 추워요. 그래서 3개만 있는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4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명리학을 배우지만, 과거에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절기가 뚜렷하지는 않잖아, 완전히. 우리는 대체적으로 뚜렷하지만은 환절기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좀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축토 속에는 또 지 바로 앞에 거는 뭡니까? 이 개수죠. 개수와, 그 다음에 한 계절 앞에 있는 거 신금이죠. 신금과 이 지거, 기토, 이렇게 3개의 오행들을 각각이, 토들은 3개의 오행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명 속에서 야들 어느 글자가 한 글자들을 갖고 있다면 그 한 글자 갖고 있다면은 석 달에 한 번씩 충할 수도 있고, 그죠? 3년에 한 번씩 충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충의 관계는 야들이 움직인다. 보관하고 있던 야들이 창고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창고에 들어있는 것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고가, 진술이 충을 하면, 그죠? 야 속에 을개무 지장간이 있고, 술 속에는 신정무가 있죠. 신정무가 있는데, 그죠? 야들이 움직인다. 그죠?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야들 진 속에 만약에 야들은 지지에밖에 못 있지만은 천간에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하나, 둘, 셋, 4개가 있잖아요. 생년월일에. 야가 일을 제외한, 그죠? 시, 월, 연에 내가 이 속에 갖고 있는 것을 띄울 수 있습니다. 이건 사용하는 거죠. 천간에 있다는 것은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을목이 떠 있어. 을목이 떠 있으면 그러면 이 진토 속에 을목이 여기서 투관되었다고 표시를 하는데, 거기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 육친이 나인데는 뭔지는 모르지만은 내한테 뭐 인성적으로 쓰는지, 그죠? 아니면 뭐 관성적으로 쓰는지, 식상으로 쓰는지, 뭐로 쓰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기존에 야 속에서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술이라는 글자가 왔어. 운에서 왔어. 오면 충이 성립이 되잖아요. 진술, 충이 성립되잖아요. 그러면 이 성립이 되면은 쓰고 있는 야들은 어떻습니까? 충에 의해서 지진이 나니까 야들은 도로 들어갑니다. 야들은 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쓰고 있던 거는 들어가고 안 쓰고 있던 야들이 다시 튀어오르겠죠. 바뀌겠죠. 요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튀어 올라오는데 그래 세상이 뒤집힌 거죠. 태산이 부딪히면서 그죠? 완전히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산에 있던 나무들은 지진에 의해서 땅 속으로 들어가지만 새로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연에서도. 그 나와야 되는데 지가 원래 갖고 있던 거에 의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또 오던 거에 의해서도 지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갖고 오는 것도 있죠. 갖고 있는 것들은 기존에 또 있는 것과의 관계 속에서 합을 하든지 같은 오행이든지 그죠? 관계가 있어야 그걸 잡아서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졌으면은 여기 지 혼자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지. 근데 뭔가 환경에 의해서 관계가 있으면 여기 또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고지의 충은 변화한다. 그런데 변화하는데 그 갖고 있는 그래 이제 명리적으로 표현하면 지장간 속에 갖고 있는 것과 천간에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합에 의하든지 같은 오행이든지 그죠? 그래야 이제 이 관계가 된다. 그래서 고지의 충돌은 그죠? 고지의 충돌은 완전 이제 변화하는 거죠. 새롭게 완전히 변화한다. 그런데 쓰던 것은 이제 바로 정지하게 되는 거죠. 쓰던 것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새롭게 변하게 되는데, 요게 충이다. 근데 충은 이렇게 이제 생지와 왕지와 고지의 충이 다 다른 현상으로 나타난다. 근데 충이라면 좌오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좌오가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이든 뭐 반대 시계 방향이든 간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자, 충은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예충 시계가 돌아가면서 반대편 있는 글자와의 관계가 충의 관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지지에서도 충은 이 글자의 관계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기를 포함하면 7충이 돼요. 7충. 이것도 7충이랍니다. 자, 그런 관계이다. 그 요것과의 관계에서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뭐 있습니까? 원진살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원진살. 원진이라 하는 말은 우리가 이 궁합 볼 때 원진살이 있다라고 이 말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원진살.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원망하고 갈등 생기게 하는 그러한 거예요. 아무 까닭 없이 이제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제 이런 관계를 원진이라 합니다. 그런 관계를 만약에 이제 과거에 산다 띠 하나로만 봤지만 지금은 띠 하나로만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 하나로만 띠 하나에 그래 이제 그 같은 위치에 있는 그 글자 띠는 여기였으니까 그죠? 서로의 끼리 원진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라면 서로 원망하고 미워한다. 이제 그러한 게 이제 원진살이라 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또 보면 원진살하면 보면 뭐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밉고 그죠? 안 보면 보고 싶고 근데 보면 뭐 별로 안 좋고 이런 관계를 이제 이 원진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에서 이 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는 시작하면 자 원래 충의 기준이 좌오였잖아요. 좌오충이잖아요. 그 책에 지금 뭐냐 자미원진 해놨죠. 자미원진 충의 관계에서 충은 좌오충 충미충이었잖아요. 두 개씩 끊어보면
자, 충미충했는데 지금 원진은 자미원진, 추고원진 이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충의 관계를 두 개씩 볼 때 충은 딱 꼬여져 있잖아요. 꼬여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풀었을 때 두 개씩 자미원진, 추고원진. 자는 미토를 만나면 원진이라고. 그죠? 축은 오화를 만나면은 원진살을 한다. 이제 이렇게요. 한다. 요거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축은 오화를 만나면 일반적인 원진이 아니라 이거는 신살로 심한 그 탕화살을 하는 건데 불에 데인다라는 거예요. 당화 폭발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학문적 저는 근거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신살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개념을 보면은 일반적 원진이 아니라 이 자미 원진하고 이 원진, 추고 원진은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원진의 효과가 있다. 원진의 환경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축이라는 개념의 글자는 굉장히 압축된 최고의 압축된 글입니다. 압축된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어느 땅에서 점점 폭발을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단단한 상태에서 폭발을 하게 돼요. 아주. 여기는 이제 현실적으로 튀어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여기는 굉장히 보면 영어로 스프링이라잖아요. 스프링을 튀어나가기 전에 탁 붙들어 놓은 상태. 그리고 그 탁 놓으면은 탁 튀어나가는 힘이 인목의 힘이었다. 그죠? 인목의 기운이 그렇단 말입니다. 간목의 기운이 그렇다. 야가 그만큼 잡아놓은 상태예요, 축이. 그렇게 화약처럼 잡혀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들은 군대에 그 화약 있잖아요. 총도 튀어나가게 하고 대포도 튀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 그 안에 화약을 활용한 거죠. 그게 압축된 상태, 축의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불을 갖다 댑니다. 이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탕화라 하는데 옛날에는 탕화 관계를 떠나서 저런 축과 화의 관계가 만나면 그죠? 굉장히 그 해는 만약에 축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데 그죠? 이제 오화가 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저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불 폭발, 그죠? 이런 거 상당히 주의를 특별히 원진 관계에만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진은 또 뭡니까? 축오 원진 했지요. 이 두 개를 묶어 놓은 게 풀어놨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두 개의 인신이 충이었고 묘유가 충이었잖아요. 인신이 충이고 묘유가 충인데 원진은 또 풀어놓은 거로. 야들 두고 풀면은 인유 묘신이죠. 요게 이제 이 원진의 관계이다. 원진의 관계가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두 개죠. 또 두 개 또 풀어놓은 충을 풀어놓은 관계. 사해충, 그죠? 진술충을 또 풀어놓은 거예요. 사술원진, 진해원진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진해원진. 그 원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원진의 관계는 보면 보고 싶고 뭐 이런 관계예요. 그 해가 되면은. 근데 특별히 원진은 귀문원진이라고 합니다. 귀문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귀문살. 그 귀문원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원진에서 미토와 미와 요거 유와 미와 원진에서 그 두 개만 서로 바꾸어 놓으면 그게 전부 다 귀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귀문원진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문이라 하면 대개가 이
귀신살 이렇게 하는데 그냥 예지력도 있고 굉장히 이 전문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지게 된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원진이란 만약에 충이나 원진이 우리 명 속에서 그죠? 일지요집이잖아. 집. 내잖아. 내이면서 또 내 신체를 말하기도 하고 그죠? 또 부부 궁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글자가 여기 원진에 해당되는 글자가 있어. 만약 옆에. 그럼 이제 나는 어떻습니까? 글자가 있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 글자로 인해서 네 명이다. 이 글자로 인해서 내 부인과의 관계가 원진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글자의 육친이 뭔지, 그러면 누구 때문에? 편제가 있다. 아버지 때문에. 그죠? 만약 식상이 있다. 그럼 여명에서는 자식 때문에. 이렇게도 풀이를 한다. 그래서 이제 관계가 어떻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이제 이런 관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달이 건너서 좀 이렇게 연인이나 한 달이 건너면 아무래도 그 약발이 떨어지겠죠. 그 충의 관계는, 합의 관계는 바로 옆에 있어야 합의됩니다. 합의 관계는 뭐 육합도 있었고, 그죠? 삼합, 방위합 이런 게 있었지만 같이 붙어 있어야 합의 성립이 되고, 충의 관계는 떨어지면 그 효과가 어떻게 약화된다. 그죠? 그런 이제 미미하게 느낄 수 있다. 많이 떨어지면.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죠? 파살. 그죠? 파라는 이제 이 깨어진다라는 거다. 깨트릴 파자를 하는 거다. 깨트릴 파, 돌을 깬다. 돌을 파살, 깨진다. 이런 게 있는데, 파살이라 하면, 파살도 깨지니까 분리된다는 거죠. 분리된다. 그 다음에, 묶여 있는 것은 파에 의해서 깨어진다. 묶여 있다는 건 뭡니까? 합에 의해서 묶여져 있다는 거죠. 합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깨어진다. 모든 합은 붙어 있으면 합이 되는데, 뭐 좌축 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삼합이든 방위합이든 있는데 여기 충이 되면 합은 깨어진다. 그 합의 상태로 아주 유정하게 있다가 충이 되면 깨어진다. 합이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 파에도 깨어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명리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묶여 있는 것들은 파에 의해서 깨어져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거는요. 묶여 있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에 묶여서 무언가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언가에 묶여서 진행할 수 없다라면 묶인 게 안 좋겠죠. 그러잖아요. 내가 이 글과 학문을 해야 되는 인성을 써야 되는데 내가 놀아야 되는 어떤 환경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 그거 묶여서 인성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파가 돼야지. 깨트려져야 내가 인성을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러듯이 그런 거는 안 좋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지도 못하는 게 공부한다고 들어앉아가 있으면 그것 또한 입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합에 의해서 묶여진 거 그거는. 그런 걸 이제 파에 의해서 깨야 된다. 그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파살이라 하면 깨어져서 해결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묶여 있는 것은 깨어지는 거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명리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계획하고 있던 사업이나 추진하는 것에 어떻습니까? 파살을 맞다. 그럼 그에 대한 것이 새롭게 변경해야 되겠잖아요. 나가고 있는데 그걸 이제 깨졌으니까 다르게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계획하는 사업이나 추진하는 일이 변동, 변경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됩니다. 그 파는 또한 파손. 제가 만약에 파살 맞으면 파재, 그죠? 파산, 그죠? 이탈.
그다음에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하는 사업이나 추진하는 일이 파에 의해서 장애가 입을 수도 있다. 그죠? 그럼 파살은 인해 파살 책에 있죠. 그다음에 묘오파. 그죠? 그다음에 이 진축파라고 하는데 파라